IRA 세제 혜택을 받게 되는 게 올해부터 받는 거는 이제 배터리 셀 업체들이랑 그다음에 전액하고 분리막 업체 쪽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년부터 이제 뭐 양극재, 음극재라든지 다른 기타 소재들이 주로 이제 그 적용되기 시작하는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아직은 당연히 IRA 세제 혜택을 받게 되는, 그래서 이제 중국 소재를 쓰기가 어려워지는 이제 전액하고 분리막인 거고요. 보통 사람은 당시의 환경이 지배를 받습니다. 당시 보통 이제 이게 그 이른바 행동 경제학에서 발견한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미래를 전망할 때는 현재의 흐름이 향후에도 그냥 그대로 전개될 거라고 보통 전망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되게 화랑이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이 막 20년, 21년 이럴 때 막 영끌족 거품이 막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영끌족들이 그렇게 뛰어들 때 그 사람들이 다 바보여서 그렇게 했을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바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전망은 뭐냐면 이렇게 그 집값이 올랐어도 앞으로 더 오를 거다 이렇게 전망한 거죠. 근데 현실은 달랐죠. 20년, 21년에 돌아가서 그 한복판에 있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부동산 시장 침체가 올 줄을 생각을 못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뭐 저도 어쩌면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사람일 수 있는데, 지난해 뭐 상반기 뭐 이럴 때 리튬 가격이 막 오르고 뭐 이럴 때는 사람들이 이게 뭐 이차전지 섹터는 앞으로 계속 뭐 어떤 기복도 없이, 저는 뭐 기복 없이 성장한다고 분명히 이야기 안 했고 기복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복도 없이 정말 막 계속 초고속 성장할 것 같은 이런 이제 환상에 빠진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처음에는 의심하던 사람들이 막 지난해 7월, 8월 막 뜨거워지니까 그때 이제 막 뒤늦게 들어와서 고점에 물린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이제 2차전지 시장이 많이 싸늘해졌죠.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자, 시장의 사이클이 왜 생기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찍 효과 같은 것에 의해서 시장에 그 전달되는 시그널들이 굉장히 그 실제보다 되게 진폭이 크게 일어난다. 그 접수하는 그 시그널에 따라서 거기에 반응하는 각 경제 주체들의 판단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이제 진폭이 커지는데, 이 주식시장 또는 부동산 시장처럼 이렇게 자산 시장은 실제보다도 그 진폭이 되게 크게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2차전지 섹터가 이제 지금 한 8, 9개월 이상 이제 조정받으니까 이제 특히 2차전지 뭐 시장을 잘 모르는 이런 사람들 보면, 자, 봐라, 저 이제 지난해 막 그렇게 흥분하더니 그렇게 들어가서 지금 고생하지. 물론 뭐 그 지난해 고점에 뒤늦게 들어왔던 분들은 고생한 게 맞고, 또 그 사람들이 지금 결과적으로 분명히 오판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이 흐름이 계속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또 오산이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 거의 바닥권 가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그리고 반등의 어떤 그 실적 회복에 또는 전기차 판매의 어떤 시그널들이 나오면 주가는 선제적으로 반영하면서 예상보다 또 빠르게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전망을 그냥 현실에 지금 압도되지 마라. 지금의 현실보다는 향후에 전개될 흐름들을 가늠을 한번 해보라. 그렇다고 뭐 제가 전망하는 걸 너무 또 장밋빛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물론 제 전망이 뭐 한편으로는 장밋빛 전망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부딪힐지 모르겠지만, 저는 향후에 벌어질 그림이 그럴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뭐 완성차 업체들이 기본적으로 일부 포드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 이제 뭐 생산 라인 구축을 좀 지연하거나 축소하는 흐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완성차 업체들이 몇 년 전부터 계획해서 전기차 출시 모델들을 이만큼 늘리겠다라고 해서 몇 배씩 늘리겠다라고 해놓은 그 계획이 다 취소되고 있냐면 안 그렇거든요. 일부 수정, 일부 축소 정도의 느낌이지 이게 대세가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게 뭐 올해 하반기부터 이게 전기차가 팔리는 조짐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또 이 시장이 확 커질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그 밸류 체인의
어떤 그 변화는 생각보다 되게 가파르게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단선적으로 리니어하게 이렇게 그 점진적으로 변화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의 변화는 되게 이렇게 그 크게 진폭을 그리면서 변화하더라. 이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IRA 세제 혜택을 받게 되는 게 올해부터 받는 거는 이제 배터리 셀 업체들이랑 그다음에 전액하고 분리막 업체 쪽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년부터 이제 뭐 양극재, 음극재라든지 다른 기타 소재들이 주로 이제 그 적용되기 시작하는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당연히 IRA 세제 혜택을 받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 중국 소재를 쓰기가 어려워지는 게 이제 전액하고 분리막인 거고요. 근데 왜 전액은 가고 분리막은 못 갔냐? 전액은 뭐 제가 뭐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 설명을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전액 사업의 특성이 있어요. 전액은 그 캐파를 구축하는데 시간이 오래 안 걸립니다. 6개월이면 뚝딱 해요. 어쩌면. 부지만 확보돼 있으면. 그러면 전액 업체들은 그리고 비용도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빨리 미국 현지에 생산 캐파를 구축해서 뚝딱 만들 수 있고 근데 한편으로는 그 투입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되게 작은데 막 캐파는 엄청 늘릴 수 있고 흔히 말하는 ROIC라고 해서 투입 자본 대비해서 기대할 수 있는 그 수익률의 크기가 엄청 크죠. 예를 들어서 전액 업체 같은 경우는 한 200억 투자하면 10,000톤 정도 구축할 수 있는데 10,000톤 캐파를 10,000톤이 연간 매출 1,000억 이상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럼 그게 매년 누적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ROIC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전액 업체들은 기본적으로는 그 경쟁하는 중국 업체들이 지금 예를 들면 캡캠, 틴치 이런 회사들이 이제 LG엔솔 비롯해서 배터리 3사에 들어가 있는데 이 회사들이 이제 그럼 이 회사들 걸 못 쓰게 되면 결국은 국산 걸 쓰는데 일본 업체 거는 지금 전액을 국내 업체들이 거의 안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중국 업체 밀려 나오면 바로 이제 한국 업체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 업체들이 빨리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캐파를 구축해서 지금 이제 공급을 시작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엔캠이 그 북미 현지 이제 캐파 구축에 가장 적극적이었고, 뭐 LG엔솔, 뭐 SK온, 그 다음에 그 뭐 아마 이제 뭐 그 다음에 저 테슬라 등등까지 미국 이제 그 배터리 생산 캐파의 한 60% 가량을 이제 뭐 공급하게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 밸류를 미리 당겨서 많이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다른 전액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전액은 사실은 현지에서 가까이서 이제 저 공급하는 이 신선도가 되게 중요한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미국 현지 공급이 되게 중요한 소재인 거고요. 뭐 분리막도 그런 측면이 있긴 한데 분리막은 뭐가 다르냐 하면 일단 경쟁구도 측면에서 중국을 제끼더라도 일본에 뭐 도레이라든지 아사히 카세이 같은 경쟁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국이 나간다 하더라도 한국 업체들이 거의 독점하는 게 아니라 일본 업체들하고 여전히 경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큰 차이고 두 번째는 또 하나 큰 차이는 뭐냐면 생산 캐파 규모가 소재들 중에 가장 커야 돼요. 그러니까 캐파 구축에 시간도 걸리고 매출이 나오기 전까지 실제로 투입 비용, 카펙스 비용이 되게 높기 때문에 몇 년 동안은 또 감가상각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작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혜의 폭이나 그 기간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면서 뒤늦게 오는데 선제적인 투자를 해야 되고 투자 비용은 많이 들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경쟁구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 분리막은 제가 수혜를 별로 못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관련된 사업의 특성을 모르면 왜 24년에 똑같이 저 IRA 혜택을 받는데 왜 전액은 가고 분리막은 못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너무 당연한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분리막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뭐 WCP는 그나마 괜찮은데 SKIT 같은 경우는 처음 상장할 때부터 너무 높은 밸류를 받았고요. 너무 부풀려져서 상장했고, 그래서 이제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70% 빠졌죠, 주가가. 그런데도 여전히 향후 늘어날 어떤 실적에 비해서 업사이드가 지금도 그렇게 거의 없어요, 별로. 향후 2, 3년 동안은. 그러니까 제가 제 입장에서는 전액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4배, 5배
뭐 10배씩 이렇게 커질 회사들이 있는데 전액 업체들 조정을 잘 받았을 때. 예. 근데 그런 업체들이 있는데 이게 분리막은 그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그 혜택의 폭이 워낙 작으니까 주가 상승 여력도 작아 보이고. 그래서 제가 전액에 주목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근데 기관들은 국내 여의도 증권가들은 다 분리막을 밀었거든요. 예. 한번 찾아보세요. 지난해 말 이후로 다 분리막이 뭐 수혜 받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리포트 엄청 나는데 전액 업체는 제대로 다루는 업체가 있나요? 예. 리포트 숫자가 해도만 해도 완전히 저 기관들은 다 분리막만 밀었거든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예. 저의 승리죠. 완승이죠, 완전히. 올해는 그런데 내년 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차 판매도 늘어날 거고 또 그러면서 이제 그 올해 이제 좀 조정 많이 받았던 이 소재들이 다시 이제 뭐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내년부터 가파르게 아마 이제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실적과 더불어서. 그러면 특히 이제 내년부터는 또 이제 그런 이제 IRA 이제의 어떤 그러니까 대중국 견제 장치가 작동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특히 리튬 가격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 탈중국 시장 자체에 어떤 소재 가격들이 형성되면서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섹터 전체적으로 불을 뿜는 시기로 들어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일단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당장 올해 하반기 내년 초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게 그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관련 소재 밸류 체인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뭐 이제 원통형 배터리 일단 LG엔솔이 그 충북 오창의 그 마더 팩토리에서 그 46파이 원통형 배터리를 일단 양산을 시작한다고 그러잖아요. 올해 8월부터. 그리고 삼성은 올 연말부터 시작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뭐 당연히 이제 테슬라도 하고 있는데 테슬라는 제가 볼 때 본격 양산을 못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파나소닉이 뭐 좀 쳐져서 어쨌거나 내년에 한다고 그러고 SK온은 구체적인 일정은 안 나와 있지만 그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이제 개발하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금양에 그 2170 원통형 배터리와 4680 원통형 배터리가 내년 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이제 구축이 돼서 나올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그 46파이 원통형 시장이 확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뭐 기대감 뿐이지만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제 그 시장이 커지기 시작해서 46파이 원통형 배터리가 나오면 이 시장은 굉장히 빨리 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46파이 원통형 배터리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단가를 낮추면서 이걸 표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우치 배터리다, 뭐 캔 타입이다 이런 것들은 그 각 회사의 완성차 업체의 주문에 따라서 배터리 스펙이 좀 다르게 결정되고 특히 파우치 같은 경우는 뭐 이만한 사이즈부터 해서 이만한 사이즈까지 뭐 되게 다양하게 그 새로 이제 그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원통형 배터리는 그게 없어요. 46파이 지름은 똑같고 이제 높이가 뭐 4680부터 95 뭐 110, 120 뭐 이런 정도로 이제 나뉠 뿐이지 기본적으로 그 만드는 그 이 원통형 지름 자체가 기본적으로 다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원통을 이렇게 이제 그 배터리 팩 안에다 넣고 이렇게 쭉 그냥 까는 거기 때문에 표준화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 보면 꼭 어떤 특정 업체와 거래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다양한 그 배터리 업체와 이 업체에다가 표준화된 그런 46파이 원통형 배터리를 주문하면 되고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도 이걸 단일한 어떤 고객사를 염두에 두고 꼭 팔 필요 없이 다양한 업체들한테 이제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앞으로 파우치 필름과 함께 이 원통형 배터리 이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폼팩트가 중요한 그 배터리 폼팩트가 될 거고요. 이 시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할 거거든요. 그럼 성장한다 그러면 그 시작은 올해 하반기부터라고요. 그럼 그때부터는 조금씩 실적이 생기면서 이쪽이 이제 주목받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46파이 원통형 배터리의 그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수혜주는 그 니켈 도금 강판 생산하는 업체고요. 그 캔에 쓰이는 니켈 도금 강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원통형 캔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원통형 캔을 만드는 업체들, 이게 이제 LG 엔솔향 업체들이 있고 또 뭐 삼성 SDI향 업체들이 있는데 LG 엔솔향 업체들은 상장이 안 돼 있어요. 예, 그 상장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뭐 찾아보시면 다 나올 텐데 뭐 일광테크랑 이제 LT정밀 뭐 이런 회사들이 있고 그 삼성 SDI 향으로는 이제 뭐 상신 EDP 뭐 신흥 SEC 이런 게 있고 뭐 말씀드린 김에 뭐 니켈 동강판 만드는 업체는 이제 TC 스틸이 이제 지금은 독점 상태고 이제 뭐 2, 3년 후에 이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동산업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원통형 캠 만드는 지금 후발주자 중에는 동원 시스템즈도 있습니다. 예. 뭐 이런 업체들이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업체들의 이제 뭐 주가가 좀 주목을 받지 않겠냐 뭐 이렇게 이제 좀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내년에 가까워질수록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극재 업체들 그다음에 뭐 전구체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요. 전구체 뭐 이런 업체들이 아마 좀 주목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죠. 그 외에 그다음에 뭐 동박이나 알루미늄 박도 저는 당연히 주목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동박 같은 경우는 IRA 세제 혜택을 못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게 뭐 트럼프가 되느냐 바이든이 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관세를 지금 많이 부과한다는 방향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중국 업체들한테 그 중국 동박이 지금은 많이 쓰이고 있는데 중국 동박에 이제 관세가 부과되면 중국에 이제 미국까지 운송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 한국의 동박 업체들의 이제 그 가격 경쟁력이 생기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이제 46파이 원통형 배터리가 이제 많이 쓰이게 될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그 스태킹을 하는 과정에서도 G 폴딩 스태킹이라고 해서 이 굉장히 고속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쌓아야 되는 이런 이제 배터리 공정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게 46파이 같은 경우도 고속 와인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끊기지 않고 잘 버틸 수 있는 그런 이제 하이엔드 동박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른바 이제 고강도의 고연신이 가능한 이런 이제 동박이 쓰이는데 그거는 그 중국 동박들이 못 따라와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한국 동박이 쓰일 수밖에 없다. 지금도 이미 이제 그 미국 쪽에서 그 대부분의 새로 이제 계약을 맺는 동박들은 뭐 SK시든 뭐 롯데에너지든 국산 동박들이 주로 이제 쓰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동박들도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단계로 이제 접어든다 이렇게 보는 거죠.